인생에 진리는 없다. 삶은 어리석은 동화일 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엔 전부 실수와 오류투성이다. 옳고 그름 따윈 없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를 것도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말하겠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평가, 새로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을 보면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독서를 아끼지 않아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는 방관자적인 시선으로 세계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차갑고 현실적으로 비판하며 지적인 만족감을 얻는 인물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성향은 그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업가가 되려 했지만 쇼펜하우어가 17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강물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 남편이 죽자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서 사교기에 빠졌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던 쇼펜하우어는 평생 가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을 강의하며 지식인으로 살아가려 했으나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인들로부터도 상처받아야 했죠.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말했듯이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몰락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위대한 절망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쇼펜하우어의 많은 말들 중에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는 사람밖에 없다. 너무 당연하면서도 모두에게 진리가 될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가득 담긴 책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5분께 책을 제공하기로 했으니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더보기란을 참고해 보세요.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2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탄생했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